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에 가려져 후보는 물론이고 지역 정책이나 공약 아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야 지방선거 정당 공천을 비롯한 후보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부천시장 출마 예상 후보군을 미리 짚어봤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앞으로 석 달 뒤면 치러질 6일 지방선거,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은 우선 대통령 선거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지방선거 운동은 모두 미뤄둔 상태입니다. 지난달 중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부천에서 이름을 올린 후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6월 18일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등록하러 오신 분이 안 계세요. 부천시장 출마 예상 후보군을 추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덕천 부천시장이 현직 이점을 안고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명원 경기도의원과 삼선 시의원을 지낸 한병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등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조용익 전 청와대 행정관, 나득수 전 경기도의원 등도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1월 서영석 부천시의회 당협위원장과 서영석 부천시 정당협위원장이 나란히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교롭게 이름이 같은 야당의 두 당협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며 경쟁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최완식 부천시 병당협위원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아직 뚜렷한 후보군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리고 나서야 지방선거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책과 이슈를 지켜봤습니다. 이제 선택만이 남아있는데요.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대통령 후보에게 바란다. 지역 유권자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일자리가 가장 걱정입니다. 선거 때마다 일자리 공약이 등장하지만 걱정만 늘었을 뿐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데 회사에서 자체에서 많이 뽑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좀 일자리들을 조금 다양한 분야로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대학교 졸업 맡은 청년들 일자리 좀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서울 아파트 시세 그런 것도 좀 다운시키고. 청년들 취업난이 많이 심한데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청년들한테도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유권자들의 걱정거리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집 많이 가진 다세대 주택자들의 세금을 규제하면서 전체적인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할 게 아니고 구분하여서 제대로 각 요소마다 정책을 잘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사실 새 정부에서는 지방 균형 발전, 그리고 분권, 그리고 대학도 좀 적절하게 지방 대학들이 발전되는 그런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정 대학만이 아니라 자기가 낳고 성장한 데서 대학을 다니고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좀 더 좋은 대학교가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기숙사나 이런 걸 좀 지원해 줬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장학금이라든가. 중대재해 사고를 걱정하는 노동 현장에서도 대통령 후보에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구성원의 절대 다수는 노동자입니다. 가장 바라는 것은 일하다가 죽지 않는 한국의 노동 현장을 반드시 만드는데 역할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싶고요. 지역 유권자들은 새로운 정부에 다시 한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20대)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는 4일에서 5일까지 이틀 동안 이어집니다.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손 소독을 꼼꼼하게 하고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입구에서 체온 검사까지 통과하면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는데요. 투표장 안에서도 거리 두기는 필수입니다. 대기를 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요. 대화도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합니다. 신분 확인이 끝나고 투표지를 받으면 기표소로 들어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면 되는데요.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면 투표장 곳곳은 수시로 소독을 하게 됩니다. 자, 앞서 보신 건 코로나 속에 치러졌던 지난 총선 때의 모습인데요. 올해 투표소의 모습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사전투표소를 찾았다가 체온이 높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도 현장에서 투표가 가능하죠. 사전투표는 5일, 토요일 하루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확진자는 오후 5시부터 외출 가능하고요. 6시 안에 투표소에 도착해서 담당 보건소로부터 받은 외출 안내 문자를 제시하면 됩니다. 선거 당일인 9일에도 투표할 수 있는데요. 정규 투표가 끝난 오후 6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확진자를 위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투표소 안에서도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분리된 별도 기표소를 이용하는데요. 투표를 마친 확진자는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자, 감염병 시대에 치러지는 또 한 번의 선거, 안전하게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인구 80만 명에 대비해 철도와 도로로 대표되는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는데요. 네,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우신 김포시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박우식 의원입니다. 예, 김포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교통 문제가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김포시는 아시는 것과 같이 서해와 한강, 인공수로인 아라뱃길로 둘러싸여 있어 사실상 섬과 같은 도시입니다. 섬과 같은 도시 김포지만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는 2개뿐이고 한 개의 다리는 일산대교는 유료 다리입니다. 가장 통행료가 비싼 다리이고요.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한강로와 486도가 유일합니다. 출근길 정체는 이미 일상화가 되었고 검단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면 더욱 심각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시 대중교통망이라고 할 수 있는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2량짜리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출퇴근 시간 혼잡률 280%를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김포시의 어떤 대중교통망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한 이 국토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서 직접 작성한 호소문을 국토교통부를 찾아 전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종시 대도시권 강력교통위원회에 직접 찾아가서 이 호소문을 전달했는데요. 사실 이제 작년에 국토부에서 4차 국가철도망 확정 고시를 하면서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은 노선계획 및 차량 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추가 검토 사업으로 올려놓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결정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노선 계획이나 차량 기지 관련한 부분들이 지자체 간 협의에만 맡겨놔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권 강력교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개입해서 이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는데 역할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대강위에 직접 찾아가서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네, 김포시의 교통난 해소와 관련해서 그럼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인지가 궁금한데요. 추후 계획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저는 이 김포시 대중교통망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여기에서 하루빨리 개선이 되지 않으면 김포는 사실상 도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저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검단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지자체와 협의, 국토부와 대강이 등을 통해서 이 역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포시의회 박우식 의원이었습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3일 0시 기준 15,964명이 신규 감염됐습니다. 1일 최다 기록인데요.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41.9%, 감염병 전담 병상의 가동률은 4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평이 1,873명, 계양이 927명 신규 감염됐습니다. 경기도는 3일 0시 기준 전날보다 16,600여 명 줄어든 51,943명이 신규 감염됐습니다. 도내 전담 병상 가동률은 52.6%,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46.8%입니다. 지역별로는 부천이 1,941명, 김포가 2,353명 신규 감염됐습니다. 지난 2일 오후 8시 32분쯤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투숙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이 중 5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배관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상가 지역의 도로변에 난립한 불법 입간판을 정비합니다. 김포시는 지난 2월까지 풍무동과 구례동, 사우동 상가 지역을 단속해 1,700여 곳은 자진 철거하도록 안내하고 92곳은 현장에서 입간판을 철거했습니다. 김포시는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지역별로 나누어 불법 입간판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업체에서 입간판을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어서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항일운동인데요. 인천 지역의 화교들이 과거 항일운동에 나섰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인천시립박물관이 화교들의 항일운동을 주제로 한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의 명칭은 화교들의 항일운동 1943년 인천 일동회입니다. 일동회는 지난 1941년 7월 중국 출신 인천 화교들이 조직한 항일단체인데요. 이들은 일동회를 결성한 후 인천역과 군수공장 등 인천 지역의 일본군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등의 항일 활동을 펼쳤습니다. 자, 이번 전시회는 일동회의 활동과 수사 과정에서 촬영된 당시 인천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5월 15일까지 열립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비대면 나들입니다. 봄을 맞아서 부천 문화둘레길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둘레길 비대면 온라인 스탬프 투어를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부천 관광 전자지도를 이용해서 둘레길을 따라서 걷고 인증을 마치면 기념품도 제공됩니다. 따뜻한 봄날 부천 문화 둘레길을 한껏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체 31km인 부천 문화 둘레길은 도시 숲길, 마을 이음길, 소사내음길, 원미 마실길 등 모두 4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안전입니다. 계양경찰서가 개학 첫날 등굣길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계양 서운초등학교 앞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경찰은 물론 학교 관계자와 계양 녹색 어머니회 등이 참가해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법규 준수와 어린이 보호,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등을 홍보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에게는 교통안전 홍보 학용품을 배부하며 안전보행 3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납세자의 날입니다. 부천시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 납세자 25명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최종 선정된 25명 중 80살 최고령 납세자와 34살의 청년 사업가가 이름을 올리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천 모범 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1년 동안 지역 공영주차장 이용료가 면제되고요. 시금고 농협 대출 예금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법인일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3년 동안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